Somebody smart, somebody smart는 언젠가 과학이론은 가능한 한 단순하게 만들어져야 하지만 더 단순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오늘 우리는 왜 우리의 생물학 모델이 가능한 한 해석 가능해야 하지만 해석할 수 없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해석 가능한 어. 해석 가능한 어. 요즘에는 AI 모델을 해석할 수 없다는 불평을 흔히 듣습니다. 그들은 단지 블랙박스입니다. 놀라운 동작을 생성하는 복잡한 아키텍처를 가진 수백만 개의 매개 변수가 있지만 인간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복잡성 앞에는 무력감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보다 더 큰 무언가, 그 자체로 생명을 가진 무언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생물학자로서 말하자면 나는 빌어먹을 클럽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생물학은 현대의 종합 이래로 이 문제를 다루어 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그 자신의 삶을 가진 복잡한 상호작용 네트워크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매개 변수를 가진 시스템은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아침 식사로 먹습니다. 생물학적 모델은 항상 복잡성의 바다에서 이해의 작은 섬이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새로운 생물학적 모델이 AI 모델이 될 예정인 지금 생물학자들이 실제로 모델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모델은 내가 이해할 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술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 아니지만 해석 가능성의 경우 말 그대로 의미합니다. 특정 과학자는 개인적으로 친숙하다고 생각하는 언어로 예측을 생성하는 모델을 원합니다. 유전적 설명은 특정 표현형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자 생물학에서는 유전자 이름과 유전자 간의 상호작용 모음을 알고 싶어 합니다. 시스템 생물학에서는 행동을 보다 정량적으로 설명하는 유전자, 상호작용 및 미적분 표현을 원합니다. 생물학의 진보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이러한 설명의 언어가 더 풍부하고 다양해진다는 것이다. 당연히 과학자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 즉 생물 물리학, 생화학, 진화에서 나온 설명을 선호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모델이 더 나은지에 대해 괴상한 경쟁을 벌이지만 생물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설명이 이야기의 일부만 포착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이것은 제가 생물학에 대해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보편적인 법칙, 우리는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생물학은 물리학이나 화학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법칙을 갖기에는 너무 다양하고 상황에 너무 의존적입니다. 규칙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 트렌치 코트를 입는 세 가지 예외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물학적 모델이 무익하다는 뜻은 아니다. 그들은 강력합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생물학자가 너무 많은 해석 가능성이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포의 운명과 세포 증식을 조절하는 신호 수용체인 노치나츠를 생각해 보십시오. 초파리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노치나츠라고 불리며 유전자가 돌연변이 될 때 날개에 작은 노치가 생깁니다. 선충에서 나츠는 생식계열 줄기세포를 조절합니다. 인간의 경우 너츠는 존재하는 다른 신호에 따라 뇌, 심장, 면역체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칩니다. 너츠는 종양 억제제입니다. 일부 세포의 노치 기능 상실은 통제되지 않은 성장과 특정 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그것은 또한 종양 유전자이기도 합니다. 다른 세포에서 너무 많은 노치 기능은 다른 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치 신호가 매우 복잡합니까? 설마? 이 모든 것들은 유전자가 다른 맥락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익숙한 생물학자들에게는 정상적인 일이다. 인간대 선충, 뇌암대 간암, 혈액암대 방광암. 그러나 너치 펑션의 해석 가능한 모델은 실제로 어떤 모습입니까? 아까 노치가 세포의 운명을 조절하는 신호 수용체라고 말했는데 그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진실을 포착합니까? 암 생물학자들은 왜 노치라는 이름을 사용할까요? 거의 100년 전에 완전히 다른 유기체의 완전히 다른 기능적 맥락에서 할당된 이름입니다. 단백질의 이름을 붙이고 특정 과정에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이러한 해석 가능성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주인공을 집중 조명하고 나머지 이야기는 배경에 놓습니다. AI 모델은 이와 반대입니다. 그들은 이것의 보완물입니다. 문맥은 그들의 모국어입니다. 생물학의 고전적 모델은 움직이는 부분이 몇 개만 있고 상호작용 방식에 대한 우아한 설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AI 모델에는 엄청난 수의 매개 변수와 어리석을 정도로 단순한 선형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시스템의 어떤 부분이 정말 중요한지에 대한 강력한 선택을 하는 대신 AI 모델은 우리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요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고전적인 생물학 이론을 보완합니다. 교과서에서 너트시가 델타에 결합하여 사이클린 D1 및 NF-kappa B와 같은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막관통 수용체라는 내용을 읽었을 때 이러한 상호작용의 발견으로 이어진 데이터는 뒤에 남아 있습니다. AI 모델은 모든 훈련 데이터를 함께 운반합니다. 이 모든 강점과 약점은 모델 매개 변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델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하지 못하는지 이해하려면 모델을 훈련시킨 데이터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하는 과학자들은 AI 모델로 작업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그 결과물을 해석할 수 없다고 불평할 가능성이 훨씬 적습니다. AI 모델의 이면에 있는 데이터를 이해하는 것은 기존 모델의 이면에 있는 이론을 이해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보세요. 저는 다음 과학자만큼이나 해석 가능한 모델을 좋아합니다. 그 세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설명하는 미분 방정식 시스템을 주시면 저는 괴짜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 생물학 전체가 이런 종류의 모델에 의해 부분적으로만 포착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 AI가 그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어야 한다고 서두르지 맙시다. 유전학과 분자생물학은 유전자의 이름을 붙이고 유전자를 주인공으로 만든다. AI 모델은 데이터를 주인공으로 만듭니다. 생물학적 복잡성의 범위에 대해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 무대를 공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안다.